자, 1번과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뭐예요? 등기하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거기 밑에다 이렇게 기준을 하나 써놔요. 첫 번째 186조하고 187조의 관계죠. 자, 186조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자, 187조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자, 요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 형식이다. 그래서 형식주의. 186조를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 또 하나는 뭐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 이렇게. 자, 187조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등기 없이 또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187조와 관련돼서 논점 뭐예요? 바로 자,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6조와 7조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어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몇 조로 가죠?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가죠. 그러면 수용은 몇 조예요? 187조. 물권 변동 시점은 이거예요, 이거. 수용시. 그래서 재결시가 아니라는 거 조심해 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 31회 때와 관련돼서 수용은 재결시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시죠? 수용시. 하나 잡아두시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거 조심해야 돼요. 효력 발생 요건주의. 요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논점이 있죠. 첫 번째 봐봐요. 자,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6조. 그렇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31회 때 민법에서 출제됐고요. 자, 확인 판결은 몇 조예요? 186조. 자,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죠? 187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187조와 관련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딱 하나 있어요. 시험 범위가.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한번 꼭 잡아놔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별표 3개를 딱 켜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요거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 조항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요 1번과 관련돼서 매년 지문으로 해서 한 지문씩 출제되니까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자, 상속인 등기예요. 상속인 등기는 몇 조로 갈까요? 186조. 그렇죠.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 포괄 유정이죠. 포괄 유정은 상속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상속 몇 조로? 187조. 자, 특정 유정은 매매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 유정은 186조. 그래서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게 특히 이 부분 공유물 분할 판결 조심해 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민법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같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등기를 하여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 요거 특히 또 조심해야 돼요. 취득이죠. 취득은 몇 조로 가요? 187조. 자, 여기에다 이제 처분이라고 써요. 만약에 처분이 들어가면 요거는 몇 조로 들어가죠? 186조. 등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조심해야 돼요. 취득에 한 취득인지 처분인지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렇게 되네요. 자, 피어 취득은 187조의 무슨 조항이다? 조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느냐? 수용시. 경매는 뭐예요?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자, 전속기간 만료령 물건의 소멸 몇 조? 187조.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요 1번 지문과 관련돼서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지금 요 쓴 걸 우리가 또 기억해 두고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 꼭 하나 기억해 둘 게 있어요. 그 밑에다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자기가 알면 쓸 필요가 없고요. 자,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멸, 호, 소, 공, 엄,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요거는 뭐예요? 멸실, 요거는 포기, 요거는 소멸시효, 요거는 공용징수, 요거는 혼동, 요거는 몰수. 요거는 그럼 법률행위의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러면 187조. 포기는 186조. 요거 조심해야 돼요. 포기는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187조. 공용징수 187조, 혼동은 187조, 혼동주는 몰수는 187조. 여기에서 특히 이제 물권법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요. 혼동, 대비를 올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대비를 좀 해놓고, 그럼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멸포, 소공, 홈몰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단독 문제보다는 우리 지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가정치를 본다면 요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대비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꼭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점유 취득시효, 취득하려면 봐라. 연결하라.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놔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 187조. 그래서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둬야 돼요.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표제부 줄 한번 딱 꺼놔봐요. 자, 활용을 해 먹어야 돼요. 표제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요 빈칸이 요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표제부 뭐예요? 가꾸죠. 자, 얼구.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요거는 가꾸는 60일. 자, 명의신탁 뭐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표제부 1개월 등기법. 가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특별조치법에서 60일.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가꾸는 순위번호. 얼구도 순위번호. 그래서 갑순위, 얼순위라고 그랬죠. 만약에 가꾸하고 가꾸의 다툼이 벌어졌다. 같은 거에 다른 거에 같은 거. 같은 거는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죠. 갑순위. 그래서 순위번호. 얼구하고 얼구는 뭐예요? 순위번호. 그러면 가꾸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럼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접수번호.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아주 가정치로 보나서는 사방팔방으로 활용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표제부에 할 수 없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그러면 가등기는 표제부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어디에 기록될 수 있어요? 가꾸하고 얼구. 그래서 가등기는 가꾸에만 기록한다. 어때요?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담보 가등기를 하나 딱 써놔요. 자,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은 게 달라요. 다르죠. 가등기는 가꾸 또는 얼구. 담보 가등기는 가꾸. 요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요거 올해 가꾸 얼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담보 가등기야.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와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죠. 자, 요거 무슨 번호예요? 접수번호.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표제부는 사실,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멸실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이 사실적 측면이. 사실적 측면. 그러니까 요거는 표제부. 맞네요. 몇 개월? 1개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8월달 모의고사. 자, 제목 변경이에요. 제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제목 변경은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맞죠?
60일의 등기를 강조한다. 어때? X. 이게 8월 29일 날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와 관련돼서 부기등기는 뭐예요? 자, 표제문은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야.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29회 때 우리가 출제됐고요.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추측이죠. 그럼 표제문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추정력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무효와 관련돼서는 무효 등기 유언과 관련돼서는 요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의 등기 불인정이 되죠. 권리의 등기는 인정 불인정 인정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깔아놓고요. 무효 등기 유언과 관련돼서는 표제부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 변경과 관련돼서 부동산 표시죠. 이걸 세자로 건시면 뭐예요? 표제부. 그렇죠.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표제부에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돼서는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게 단독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지문으로 자꾸 유입된다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자, 몇 개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죠. 멸실 등기는 권리 사실. 사실. 여기에다 옆에다 하나 써놔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는 다르다.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15회 때처럼 이렇게 나왔다. 이게 15회 기출 문제예요. 자, 그러면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접수일자 사실 접수번호 권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접수일자는 기록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냥 무심코 그냥 접수일자 O, 접수번호 X 이러다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접수일자는 사실이고 접수번호는 권리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해서 요 2번과 관련돼서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쓴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다시 가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가등기는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물권적 혈액을 장차 발생.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죠. 그러면 가등기는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니까 단독 공동. 아무 말이 없으면 권리적 측면은 원칙이 공동 신청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가등기 명이 이렇게 나왔다. 자, 가등기 명인이 승낙을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왔죠. 가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뭐예요? 공동 신청이야. 근데 여기 봐봐요. 승낙 특징은 진정성, 그러니까 단독 신청.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담보 가등기와 가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적석에서 자 바로 해야 돼. 가등기 X, 접수번호 X, 멸실 등기 O, 보기 등기 X. 그러면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에 한다. 어때요? 맞죠? 자, 표제문은 부기 등기가 없어요. 언제나 주등기야. 자, 추정력 X, 무효 등기 0 X, 부동산 표시 변경 X, O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 써놔요. 자, 표제문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써놔요. 그래서 단독 신청. 자, 일괄 신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번 문제가 한 문제짜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라는 걸 잡아놓고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그냥 달달 볶아야 돼요. 문제 자체를. 그래서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